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인강드림이 자랑하는 매일 정리노트 OX 문제입니다. 매주 10개씩 나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오늘 우리 중개사법의 10회차는 이제 곧 수업해야 될 다음 주 실무의 첫 과정의 예습이기도 합니다. 항상 진도가 예습 또는 복습에 관련되는 내용들이 섞여서 가는데 오늘 문제는 다음 주에 해야 될 반드시 예습이고 한 10가지 정도를 익히시면 앞으로 수업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런 내용이 출발을 합니다. OX 문제. 자, 1번부터 갑니다. 1번. 중개에 관한 법적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개계약을 서면으로 작성할 필요가 있다. 당연한 말이죠. 그죠? 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자, 중개계약이라는 게 하나 사주세요, 팔아주세요입니다. 지금 거의 구두로 일어나고 있죠. 우리 집을 좀 잘 팔아주세요, 잘 사주세요. 그래서 구두로 일어나니까 의뢰인과 계공사가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서면으로 작성을 하면 좀 더 계약이 정확해지겠죠. 어떻게 팔아주면 수수료는 얼마나 합니다. 딱 정해놓고 하면 분쟁이 줄어들 거예요. 그죠? 그래서 중개계약은 서면 계약을 원칙으로 한다는 게 그런 의미입니다. 자, 중개계약은 임의적 계약이다. 당연하게 옵니다. 중개계약이 방금도 설명했지만 하나 사주세요, 팔아주세요니까 지금 밖에서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계약, 또는 말로 해도 되고 문서로 해도 되고 전화로 해도 되는 계약이죠. 그래서 이런 중개계약은 임의적 상대적 계약입니다. 절대적 계약은 아니다. 그죠? 가볍게 접근했죠. 자, 이때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인 중개계약이 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일반적인 중개계약이라는 것은 여러 명한테 팔아달라고 해서 먼저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에게 수수료를 주겠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형태 맞습니까? 이를 일반적 중개계약이고, 이런 일반적인 중개계약이 여러 사람에게 팔아달라고 해서 그 한 사람에게만 수수료가 지급되도록 되어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일을 했더라도 계약을 먼저 체결하지 못하면 수수료가 꽝 이렇게 되잖아. 그죠? 그래서 보수의 확립권이 없으니까 분쟁이 주로 일어남으로써 일반 중개계약의 상대적인 개념 전속 중개계약이 있고, 이 전속 중개계약은 수업 중에 시험에서 빠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렇게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나라에서 지금 일어나는 것들은 거의 일반적인 중개계약 그리고 전속 중개계약이라는 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를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4번. 순가 중개계약을 체결한다고 하여 반드시 금지행위에 해당할 수는 없다. 맞다. 그죠? 순가가 뭐죠? 자, 5억 이상 팔아주세요 해놓고 5억 이상 파는 것에 대해서는 수수료로 가져가겠다. 우리는 이를 순가중개를 하니까 순가중개 자체도 임의적인 계약이므로 이 자체가 위반은 아니죠. 그런데 법정 보수를 초과해서 받게 되면 위반이 될 것이다 까지 유의하셔야 됩니다. 이 자체는 해당될 수는 없다. 자, 5번.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고 거래 계약의 상승을 가져올 수 있는 계약을 다른 말로는 순가중개계를 합니다. 5억에 팔아주세요 하는데 계공사가 얼마나 열심히 팔았는지 7억에 팔아왔습니다. 그러면 5억 이상이니까 수수료가 얼마? 2억이 될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되면 투기를 조장하고 거래 계약의 상승을 가져오고 예를 들어서 허위 과장 광고의 원인이 되고 이제 나쁜 말들이 다 붙는 거예요. 자, 5억 이상 팔면 나머지를 수수료를 하자. 그랬으니까 이거 한 10억 됩니다. 이렇게 과장 광고도 들어가야 7억이라도 팔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순가중개의 모습이죠. 근데 그 순가중개약이 반드시 금지행위가 해당될 수 없다라는 이 개념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수수료를 초과하게 되면 금지에 해당될 것입니다. 6번. 공동중개계약은 계공사의 단체 또는 2인 이상의 계공사들의 공동활동에서 중개 업무가 이루어지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부동산을 또는 하나의 아파트를 사고 파는데 사는 사람 계공사와 파는 사람 계공사가 연결되어 있는 것, 즉 2명 이상의 계공사가 연결되어 있는 것을 공동중개를 한다. 가장 기초입니다. 정리하셔야 됩니다. 7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7번. 자, 독점 중개 계약은 개업공개사가 독점적으로 중개를 의뢰를 하는 형태로서 계약이 체결되면 거래를 누가 성사시켰던 그 중개 보수를 받게 된다. 그래서 이를 독점 중개는 계공사에게 가장 유리한 형태고 사실상 우리나라 현실과는 잘 안 맞죠. 누가 일하더라도 수수료는 너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계공사가 야, 우리 아파트를 팔아주세요 했는데 내 친구가 내 아파트를 산대요. 그럼 계공사는 하는 역할이 없잖아. 또는 내 동생이 우리 아파트를 산대요. 그래서 계약이 이루어지더라도 수수료는 계공사한테 준다라는 취지니까 누가 취득을 하더라도 수수료는
계공사에 주는 것. 자, 계공사에게 가장 유리한 게 독점 중개계약이지만 우리나라 현실과는 좀 안 맞다는 것도 이해해 놓으셔야 됩니다. 8번 또 나옵니다. 순가중개계약이란 의뢰인이 아까 했습니까? 미리 매도 매수 가격을 정하여 그러니까 5억에 팔아주세요. 가격을 정해놓고 5억 이상 팔리는 것을 수수료를 하자라는 개념이죠. 그죠? 당연히 개념을 설명했습니다. 5. 자, 이런 중개계약은 하나 사주세요, 팔아주세요라는 중개계약은 실무의 출발점이고 그래서 사주세요, 팔아주세요가 와서 계약이 체결되는 것을 거래계약은 중개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중개계약과 거래계약의 개념을 반드시 잡아야 되고 우리가 해당 수업에서도 많이 전달했지만 1년 이상 공부하신 분도 중개계약과 거래계약은 그놈입니다. 그러면 틀립니다. 중개계약은 하나 사주세요, 팔아주세요라는 의뢰인과 계공사와의 관계 그래서 실무가 시작되는 출발점이고 자, 계약이 체결되는 것을 거래계약이니까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 의뢰인과 의뢰인 사이에 일어나는 것이 거래계약이다 해서 개념을 정확하게 익히셔야 됩니다. 중개의 완성의 개념이다. 마무리 10번 순가중개계약도 이 법상 금지하지는 않으나 보수를 초과하게 되면 금지에 해당될 수 있을 것이다. 계속 이야기했던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이 중개계약의 종류가 지금 여러 가지가 다 지나갔죠. 일반 중개계약, 독점 중개계약, 그리고 뭐 순가 중개계약, 공동 중개계약, 그리고 전속 중개는 제가 적어보기도 했는데 이런 5가지 중개계약 중에서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것 전속 중개계약, 그리고 나쁜 의미에서 제일 잘 나오는 것 순가 중개계약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5개 정도의 중개계약에 관련되는 개념들을 잡으시고 다음 주에는 이제 중개계약이라는 수업을 들으시면 훨씬 편하게 될 겁니다. 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